자, 지금은요, 이제 교재 251페이지에 있는 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예제는요, 무오, 갑인, 임술, 무신 이 사주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잠깐 볼게요. 무오, 갑인, 임술, 무신. 그러면 요건 식신입니다. 요거는 편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서 풀어보자고 하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는 재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장르에 있는데, 재라는 것보다 일간을 제외한 다른 육신끼리 서로 극하는 관계를 재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사흉신이라고 하는 것들, 그 중에서 사흉신이 있으면 그거는 억제라는 게 좋다는 논리를 통해서 죄를 당했을 때 조화가 좋아진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가 편관이고 얘는 사흉신 중에 하나니까 얘가 힘이 세 안 좋아지는 거니까 얘를 눌러주는 것, 즉 목극토에서 이 식신으로 얘를 갖다가 누른다. 일간을 제외한 식신과 편관끼리 서로 극하는 관계, 얘를 재라고 했죠. 얘를 식신이 제한다. 뭐를? 편관을, 편관을, 그러니까 일곱 번째 살이라고 해서 7살이라고 합니다. 그때 살이라는 한 글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은요, 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편관은 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전에서는요. 그래서 편관을 제한다. 어떻게? 여기 식신이. 그래서 이런 거를 식신 제살 유형의 사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라는 것만 이제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그럼 여기서 기왕이면 고전적 사고 방식에서 이 사주를 푸는 방법과 현대적 사주를 풀어가는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 샘플을 집어넣고 해설을 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요. 자, 그럼 여기서 먼저 1번 고전적 풀이 방식으로 풀어보고, 다음에 두 번째 현대적 풀이 방식으로 풀어보는데 질문 자체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고전에서 이제 고전을 많이 봤을 때 풀이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다시 저걸 써보면 임술이 있고 갑인이 있고 무호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고전은 남자 사주를 많이 쓰죠. 남자 사주를요. 남자라고 치면 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 안에 고전에서 이제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게 격국입니다. 그러니까 격이 만들어졌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격이 만들어지면 격이 성격이 되면 얘는 벼슬 할 수 있다. 벼슬 가능. 파격이 되면 낮은 벼슬이에요. 파격이 정도가 이제 그레이드가 굉장한데 완전히 파격돼 있다. 얘는 벼슬 못하는 거예요. 그럼 벼슬 못하는 이 삶에 있어서는요, 거의 고전에서는 이런 것들은 취급을 안 했어요. 벼슬이 가능한데 여기서 높은 벼슬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높은 벼슬을 했던 사람들을 어떤 만들어 놓은 게 격국론이에요. 자, 이거 이제 이 사주도 굉장히 높은 벼슬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보면 요거 이제 격이라는 게 어떤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특징인데 그러니까 가장 고전적인 적은 정팔격을 취하는 방법을 써서, 그러니까 십성 중에서 비견겁제 빼고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이 8개가 격을 이룰 때, 즉 무슨 말이냐면 월지에 있는 지장간이, 월은 인이죠. 인에 있는 지장간은 무와 병과 갑이 있습니다. 이 지장간이 천간에 투출된 놈을 가지고 격을 잡는다예요. 그럼 무가 이렇게 투출돼 있죠. 또 갑이 이렇게 투출돼 있죠. 그러면 얘와 얘로 얘가 이 사주에서 굉장히 강한 특징이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현대에도 강한 특징이라고 보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강한 특징인데 특징은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을 거 아닙니까? 특징이. 근데 얘는 무는 편관이에요. 편관은 어떻게 된다? 야, 벼슬을 한다 하더라도 지역 저 어떤 무관 벼슬이나 현장직 벼슬이니까 고생을 바가지로 하고 또 외무직 벼슬이니까 외교할 때도 잘못하면 가서 볼문을 끌려가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또 중국으로 넘어가거나 청나라로 넘어갈 때 어떤 도적한테 당하기도 하고요. 병 걸려 죽기도 하고요. 통신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또는 음식을 바꿔 먹어갖고 아파서 질병으로 돌아가서 죽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런 걸 객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몹시 흉하다. 그러니까 흉한 건 어떻게 된다? 억제를 좀 해야 된다. 근데 얘가 지금 얘는 토의 기능이더라. 토를 억제하는 건 목이지 않습니까? 목을 억제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비슷하게 얘가 양이면 얘는 양인 걸로 양목으로 양의 목기인 갑으로 눌러줬을 때 제대로 누를 수 있다고 해서 얘는 병이 되고요. 얘는 약이 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이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병도 있고 사주에 약이 있으면 위, 귀 그 사주는 굉장히 귀하고 높은 좋은 사주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따지면 얘가 병인데 편관이 얘를 눌러준 약이 있으니 병도 있고 약도 있으니 이 사주는 굉장히 좋다. 그럼 어떤 게 좋으냐? 얘는 편관이 있으니 얘는 벼슬을 한다. 식신이 있으니 얘는 어떤 식신은 아랫사람이거든요. 아랫사람이 나를 따르고 위로는 벼슬이 높아진다. 여기에 인옷을 삼합을 하고 있죠. 합국을 하고 있죠. 이럴 때는 화합을 하는 거예요. 삼합이라는 것은 화합을 이루고 아랫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벼슬도 높아지니 이런 경우는 만인 1인지하 만인지상의 영의정까지 갈 수 있겠다. 그러면 이 관의 기능이 그러니까 관이 이제 얘가 강해지는 때 있지 않습니까? 강해지는 때는 여기서 얘가 강해질 때는요. 요 화라든가 대운이 토에서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대운이 남자 대운 보니까 4대운, 5대운, 미대운에서 얘가 강해지니까 이 4대운, 5대운, 미대운은 뭐가 됩니까? 4, 5, 미는 어떤 계절적으로 보면 여름이죠. 얘 갖다가 동서남북으로 따지면 남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자체가 딱 얘를 남방대운이라고 보는 거예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방대운에 대발하였다. 크게 발전하였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약이라는 놈이 그러니까 신혼에 가면 약이 극을 당하죠. 완전히. 그러니까 약이 극을 당하는 이때에 졸하였다. 죽었다. 이게 지금 예전에 봤던 방식인 거예요. 사주를 봤던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때는요. 굉장히 극기 높은 벼슬까지 오르는 요 남방대운의 4, 5, 미대에 올랐다가 이 신대운에 이 사주에서 약을 쓰기는 갑이나 인이 충을 다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망하였다가 전체 사주를 아우르는 통변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는요, 여기 식신이라는 어떤 이제 문창기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문창기운. 그래서 월지의 문창기운이 천장과 지지로 강하게 있다는 것은 똑똑하니까 소년급제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 요 자체가 요 인묘, 묘진, 어릴 때 대운을 맞이해서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12운성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상세히 없습니다. 그냥 고전을 보면 어린 시절 등과해서 벼슬이 사오미 남방대운을 지나면서 벼슬이 영정에 이르렀다가 신대운의 경신대운에 이르러 약을 충하니 졸하였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고전에서는 뭘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건강이 어땠을까요? 와이프와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재테크가 어땠을까요? 성격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성격은 이제 화합을 다준다는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남자는 그 첩이 몇 명이었을까요? 바람을 피웠을까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부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는 그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벼슬이 어디까지 올라갔느냐의 중요도가 1000이라면 이 사람의 다른 것들은 중요도가 1도 안 됐던 거여서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근데 현대에서는 물어보는 것들을 보면요, 이 사람의 성향은 어떻고, 배우자 성향은 어떻고, 재물은 내가 돈 버는 건 어떻고, 재테크는 어떻게 하는 거고, 언제 큰 돈을 벌었다, 언제 팽창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직업은 어떻게 변화가 있고, 건강은 어떻고, 추구하는 가치와 심리 차이는 뭐고, 정말 다양한 걸 현대에서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대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현대적인 풀이 방식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알고 싶어 하는 것 있죠? 그거는 고전식 풀이 방법으로는 답을 줄 수가 없는 게 한 90% 이상 됩니다. 억지로 얘를 유용해서 어떤 육체를 갖다 확장해서 보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갖고는 억지 춘향 논리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전식 방법은, 그러니까 고전으로 이제 봤을 때 저도 이제 많이 공부를 해봤지만 정말 답답했던 게 몇 년을 공부했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누가 좀 사주를 받으려고 내놓으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숨만 푹 나오는 거예요. 당장 제 사주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의 사주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더 고전을 많이 팠지요. 고전을 판다는 게 어떤 궁통보감이나 자평진전이나 적천수라든가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봐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까 말했듯이 고전과 현대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고전에서부터 어떤 많은 팁을 좀 고전을 갖다 약간 현대화시키는 팁을 많이 준 게 사주첩경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주첩경의 책을 보면 그 사주첩경에 썼던 선생님이 고전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그래도 1900년대 이후의 삶에 많이 접목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현대에서 이제 그 고전에 있는 내용들을 현대적으로 많이 해석하는 분들의 이제 학자들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러 걸 보면서 고전과 현대의 차이를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혼자 생각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깨달은 거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책에도 있지만 저는 전하님들의 논리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른 분들의 책에도 많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사주가 좀 쉽게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고 학습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현대의 풀이 방식을 갖다 적용했을 때 한번 볼게요. 자, 현대의 풀이 방식을 갖다가 적용할 때는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이 책에다 이제 써놨던 것들이 기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더 많지만 대충 요약을 하면 총 8가지 정도가 빈번하게 나오는 질문입니다. 1번,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떤 배우자가 궁합을 보거나 배우자를 갖다 선택을 할 때 있어서 나한테 맞는 배우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배우자를 갖다 보기도 하고요. 세 번째, 재물의 변화를 봅니다.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죠. 네 번째, 재물포의 투자 할 때 뭐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금융과 부동산과 그러니까 금이라든가 재테크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유리함과 불리함을 많이 물어보고요. 뭐 부동산을 사도 되는지. 다섯 번째 물어보는 게 그 직업의 변화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직장,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가 됐으니까 이런 직업이 어떤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지, 나와다 중간에 창업을 해야 되는지, 직장을 옮겨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섯 번째, 건강에 대한 질문도 많고요. 일곱 번째, 추구하는 가치와 현실, 여기에서 어떤 갭이 발생하는데 이것 때문에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불안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다 다른 걸 설명하면서 이런 갭의 차이를 설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그러니까 심리의 변화. 이건 대운의 변화에 따른 심리 변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운이 변함에 따라 심리가 변할 때는요, 자기도 모르게 전혀 다른 행동을 하면서 다른 걸 꿈꾸면서 내가 왜 이런지, 이게 맞는지 이런 방식이 맞는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전에서는요,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에 대한 것들은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향이 사람이 모났다, 사람이 화합을 잘한다, 이 정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처럼 현대 명리학은요, 목화 토금수에 따른 성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또 목화가 어울릴 때 성향과 금수가 어울릴 때 성향이 다르고요, 갑일간의 성향과 을간의 성향이 다르고 무일간의 성향과 기일간의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명리학은 성향을 굉장히 세분화시킵니다. 이걸 왜 쓰냐?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다양한 선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성향이 많이 가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배우자 문제는요, 고전에서는 안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벼슬이 얼마인지는 모든 샘플에 다 다뤘지만 그 사람의 배우자의 모습을 갖다가 그려놓은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모습을 그러는 거는 어쩌다가, 그러니까 동네에서 바람난 여자가 바람을 피우다가 뭐 조리 돌리면서 죽었다, 이런 극히 드문 샘플 같은 경우는 이제 한두 개 보이지만, 정승지 부인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그 정승과 부인의 어떤 관계나 어떤 그 화합 정도나 말싸움 정도나 부부싸움 정도는 하나도 언급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은요, 이혼도 많고 재혼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의 관계, 배우자의 선택, 결혼 시기, 또 어떤 동거에 살아가는지 별거하는 게 좋은지 각방을 쓰는 게 좋은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배우자 굉장히 중요한데 고전에서는 안 물어봤죠. 재물의 변화는요, 고전에서는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벼슬만 올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타를 하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국가로부터 받는 녹봉보다 어떤 뒤로 받는 부정한 행위가 꽤 많이 있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도 없었을 때겠죠. 부정이라는 개념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벼슬만 올라가면 재산이 늘어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벼슬이 올라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 말고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지어서 재산을 늘리게 되면 고을의 사또나 권력자한테 언제든지 모든 재산을 금방 한 번에 뺏기는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유일하게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벼슬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재라고 놨다면, 그래서 관을 통해서, 벼슬을 통해서 관이
이게 갖다가 관을 통해서 지킨다, 보호한다. 라는 그 문구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벼슬을 통해서 재물을 지키는 거지, 재물을 근면 성실로 통해서 지키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듯이 재물의 변화도 사람들 당시에 관심은 있었겠지만 아마도 명분을 중요시하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의 특성상 뒤로 어떻게 아무리 나쁜 짓을 해서 끌어모으는 건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벼슬의 높이였을 겁니다. 벼슬이 올라가야 어떻게든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것이고 그 재물을 모아서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물의 변화 또한 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는요, 관의 높이와 관례에 있었는데 현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 5급 공무원이 3급 됐다고 해서 돈이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현대에는요. 재물은요, 버는 것도 있지만 재테크 과정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늘리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또 상속하는 재물도 현대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속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도 지금 현대에서는 중요한 해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투자 부분에서 금융과 부동산, 또 금테크, 재테크 이런 것들이 나한테 언제 사서 언제 파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고전에서는 안 나왔죠. 그러니까 직업의 변화요. 내가 처음에는 뭐 직장 생활을 했다가 언제 다시 이제 사업을 하기도 했다가 장사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직업 자체가 직장인에서 사업가에서 장사에서 다시 뭐 다른 일로 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는요. 또는 직장인에서 직장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내가 사업이나 장사를 하다가 다시 직장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 경우요. 이러한 변화가 그 사람의 삶에서 주거와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선택지에서 영향이 많습니다. 특히 학원 강사들 같은 경우도 많이 학원 강사를 하다가 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자본이 쌓이면 학원 자체를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학원 강사라는 어떤 직업에서 학원 운영이라는 직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직업이요. 이럴 때에 그 사람의 변화, 삶의 변화, 어떤 사람은 크게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크게 닦아먹기도, 다 크게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변화를 살펴보는 거 현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 사람이 자격으로 살아갈지 벼슬로 살아갈지 투자로 살아갈지에 따라 다 직업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주학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부분이 아마도 직업의 변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강 부분은요, 그러니까 그 사주에서 또 그 건강을 보는 방식들이 다 다르죠. 얘도 중요하게 빈번하게 물어보는 어떤 그 질문사항이 되고요. 요 부분은 뭐냐면 어떤 추구하는 가치가 간지와 천간과 지지가 서로 다 반대일 때 생각은 천간을 하지만 행동은 항상 지지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 생각 따로 행동 따르다 보니까 내가 이상하다, 난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왜곡되면 우울증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얘도 좀 설명을 좀 필요하고, 또 사주에 따라 대운의 변화하면 특정 글자를 잘 쓰다가 대운의 변화해서 완전히 못 쓰는 경우가 있고, 안 쓰던 글자가 지장간에 숨어있는 글자가 대운에 의해서 굉장히 강화되는 글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의 어떤 변화 모습을 살펴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라보는 거는 고전에서 변제 벼슬 올라가서 남방대운인 뭐 사음이대운에 크게 대발하였다, 그러다 신대운에 죽었다, 이런 개념과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것보다 관법이, 고전에 바라봤던 관법과 현대에 바라봤던 관법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먼저 몇 가지 좀 보는데 좀 쉬었다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